코스프로 2급 1회 1번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티셔츠 주문 문제인데요. 문제를 보시면 A 학교에서 단체 티셔츠를 주문하기 위해서 학생별로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조사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티셔츠 사이즈는 작은 순서대로 X스몰부터 2X 라지까지 6종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별로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가 들어있는 배열 셔츠 사이즈가 매개 변수로 주어질 때 사이즈별로 티셔츠가 몇 벌씩 필요한지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리턴하도록 솔루션 함수를 완성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티셔츠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가 들어있는 배열을 사용을 해서 각각의 사이즈별로 몇 벌씩 필요한지 찾아내는 건데, 여기서 키워드는 순서대로 라는 것입니다. 그냥 X 스몰이 몇 개고 스몰이 몇 개고 미디움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 그냥 개수만 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매개 변수 설명 더 보시면 학생별로 원하는 사이즈를 조사한 결과가 들어있는 배열 셔츠 사이즈는 솔루션 함수의 매개 변수로 주어진다. 파라메터로 해서 주어진다는 거고요. 셔츠 사이즈의 길이가 1 이상 100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셔츠 사이즈에 치수를 나타내는 문자열이 들어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있고 그 리스트의 길이가 1 이상 100 이하라는 의미고요. 그 내부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은 이렇게 X 스몰부터 2X 라지까지의 문자열이 들어있는데, 이제 원하는 것들을 그냥 다 적었으니까 어떤 순서나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리턴 값을 보시게 되면 티셔츠가 사이즈별로 몇 벌씩 필요한지 가장 작은 사이즈부터 순서대로 배열에 담아 리턴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턴 배열은 순서가 있습니다. X 스몰의 개수부터 2X 라지까지의 개수죠. 자, 그래서 예시를 보시게 되면 여기 리턴 값은 맨 앞에 있는 1이 X 스몰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2가 스몰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미디움의 개수, 라지 개수, 여기 2개 있죠? 그리고 X 라지, 그 다음에 2X 라지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셔츠 사이즈는 순서가 없고 문자열이고요. 리턴되는 것은 순서가 있으면서 정수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실 때는 입력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출력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예시 설명은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던 내용 그대로 적혀 있는 것이고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 보시면 여기 있는 솔루션이라는 것이 저희들이 작성해야 되는 함수고요. 그 함수를 호출하는데 여기 셔츠 사이즈라고 하는 리스트를 아규먼트로 전달하고 또 여기 파라메터로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리스트를 리턴 받아서 출력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는 세미콜론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니까요. 깔끔하게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이제 시작해보죠. 저희들이 여러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뭔가 자료 구조를 써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answer라고 들어가 있는 녀석이 바로 return으로 돌아올 것이고 리스트죠. 그래서 이 리스트라고 하는 것의 특징을 보게 되면 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를 이용해서 각각의 아이템에 접근을 하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써야 되는 answer는 6개의 아이템을 갖고 있는 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기 값으로 0을 갖고 있다가 해당하는 사이즈가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갖다가 하나씩 증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여기 0을 6개 갖는 리스트를 준비할 겁니다. 0을 6개 갖는 리스트를 만들 때 물론 0, 0, 0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데요. 벌써 제가 오타 내고 있죠? 피곤해요, 손가락이.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 대신에 여러분들은 0이 6개 있는 리스트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X 스몰이라는 것이 들어왔다면 저기에 있는 리스트를 저희가 answer라고 불렀을 때 answer의 0번에다가 하나 증가시켜 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 answer의 0번이라는 것은 맨 앞에 있는 이 0을 의미하고요. 그 0에다가 1 더해줘서 2를 만들고 그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쓰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이 동작은 answer의 0번에다가 answer의 0번 더하기 2를 넣어주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만약에 X 스몰이 들어오게 된다면 이때 리스트는 1, 0, 0, 0, 0,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스몰일 때 스몰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두 번째 있는 것이에요. 여기 순서 보시면 두 번째 있죠? 그래서 두 번째 것을 뜻하는 것은 answer의 1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1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상황은 두 번째 있는 것이 1로 바뀌는 거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다음에 라지가 들어왔다 라고 한다면 라지는 어디에 있나요? 0번, 1번, 2번, 3번에 있죠. 그래서 answer의 3번에다가 2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3번의 1이 증가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도 라지가 들어왔으니까요. 3번에 하나 증가될 거고요. 이때는 원래 있던 1에다가 하나 증가하니까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X 라지 부분에 1 증가하는 거고 스몰 부분에 하나 더 증가를 해서 이렇게 1, 2, 0, 2, 0, 1, 0이라는 것이 마지막 결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 좋을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되는데요. 가장 단순하게 한다면 if문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f, else if, else if. 그런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시냐면 if 어떤 아이템이 X 스몰이라면 자, 여기에 똑같이 생겼는데 숫자만 다르죠. 그 숫자를 P라고 할까요? 0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else if죠. 그래서 이 else if라는 것을 elif라고 해서 아이템이 스몰이면 포지션이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쭉 하시는 거죠. 라지, X 라지, 미디움이 빠졌네요. 미디움, 라지, X 라지, 그리고 마지막은 조건 주지 않고 else 주어서 2X 라지는
하고 나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answer에 해당하는 포지션, 위치에다가 1 증가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이템은 어디서 구해야 되느냐? 저희들이 티셔츠, 그 셔츠 사이즈라는 리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for item in 셔츠 사이즈라고 해가지고 셔츠 사이즈에서 하나씩 꺼내온 것을 아이템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을 때 동작이 되는지 한번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또 들여쓰기 조심해 주셔야 돼요. 지금 함수에 콜론이 있으니까 들여쓰기 된 거고 for에 콜론이 있으니까 들여쓰기 된 거죠. 자, 그리고 쭉 동작을 해서 answer에 p 위치에다가 하나 증가하는 것을 구현했습니다. 실행해 볼게요. 자, 결과를 보면은 20210 올바르게 나왔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if else 구조를 보시게 되면 얘는 딕셔너리를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냥. 얘는 0으로, 얘는 1로, 얘는 2로 이렇게 매칭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딕셔너리 구조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솔루션 통째로 여기다가 복사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들이 딕셔너리를 이용하는 방법을 여기다 바로 구현해 볼게요. 그럼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딕셔너리 구조는 어떻게 생겼냐면 키하고 밸류를 아이템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키 밸류 이런 것들이 계속 나열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제가 A라고 한다면 그 A에 키를 주고 그 결과로 밸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딕셔너리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x 스몰을 0이라고 한다면 x 스몰은 0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굳이 if, else if 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스몰은 1, medium은 2. 뭐 쌍따옴표랑 외따옴표랑 동일하니까 저는 외따옴표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서 쌍따옴표로 되어 있지만요. 3. 그리고 x 라지 4, 2x 라지 5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얘가 딕셔너리고요. 그 딕셔너리에서 만약에 x 스몰이라고 한다면 0이 나오는 것이고 x 라지 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if, else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딕셔너리 하나를 쓰게 되면 코드가 간결해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집어 넣을게요.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다 없어지죠. 그리고 P라는 것이 어떻게 바뀌냐면 A에 아이템을 넣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결과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코드 작성하는데 익숙해지시게 되면 여기 P에다가 넣은 것을 바로 이런 식으로 넣어서 코드를 작성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결과 동일하고요. 그런데 아직 구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어서 넣고 그 이름을 사용해서 동작을 시켜주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딕셔너리 사용 방법 알아봤고요. 딕셔너리는 순서가 없습니다. 순서가 없는 대신에 키를 이용해서 value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스트 같은 경우는 순서가 있고 인덱스 번호를 이용해서 접근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로 딕셔너리를 만드는 방법을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만드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다운표하고 콜론하고 콤마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 조금 번거로워서, 만약에 정말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라면 이렇게 만들어요. 자, 그냥 쓰는 거예요. X 스몰, 스몰, 미디움, 라지, X 라지, 2X 라지. 그러면 뭐 웹다운표 열고 닫고 할 필요 없어서 편하죠. 그 다음에 스플릿 해가지고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레인지라는 것을 쓰게 되면 이 레인지를 그냥 출력이 안 되니까 리스트로 바꿔줬을 때 0, 1, 2, 3, 4, 5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이 레인지하고 여기 있는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딕셔너리를 만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집으로 묶어서. 처음 볼 때는 뭐야 너 너무 어렵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에도 익숙해지시면 여기에 있는 이거를 쓰는 것보다 좀 더 편리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가지수가 몇 개 안 되는 경우는 그냥 쓰셔도 되는데, 가지수가 많아질수록 뭔가 다른 도구들을 써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점 스플릿 하면은 화이트 스페이스 문자, 이제 보이지 않는 뭐 공백이나 탭이나 이런 것을 기준으로 잘라서 리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것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렇게 개수가 동일한 것을 짝을 맞춰서 하나의 튜플로 만들어서 반환하는 게 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용해서 딕셔너리 만들 수 있다. 하나 봐두시고요. 또는 이렇게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X 스몰은 0, 스몰은 1, 미디움은 2, 라지는 3, X 라지는 4, 2X 라지는 5. 이렇게 딕셔너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가장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이 문제를 통해서 딕셔너리와 리스트의 용법을 꼭 익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습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